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의 경제적 특혜와 이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핵심 증거는 바로 2차 주포로 알려진 김 씨의 옥중 편지입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자신이 주가 조작을 통해 김 여사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서 불법적인 시세 조종이 포함된 주가 조작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이러한 김 씨의 고백은 과거 검찰이 내린 결론, 즉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건의 전말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 씨의 편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2년간 내가 한 일은 권 전 회장을 자유롭게 해준 것뿐이며 다르앤코와 우회 등록할 때 권 전 회장이 끌어들인 투자자들을 엑시트 시켜준 것밖에 없다 고 밝힌 부분입니다. 여기서 엑시트라는 표현은 초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 씨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불법적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한 인물로 보이며, 이는 권 전 회장이 다르앤코를 통해 도이치모터스를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시키면서 얻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김 씨의 편지는 그가 2012년 12월에 증권사 이사로서 상장사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작성되었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의해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편지의 내용이 사건 진상 규명의 중요한 단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 씨의 편지에서 언급된 다르앤코 우회 등록 은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사였던 다르앤코와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 권 전 회장은 다르앤코 주식 290만 주를 145억 원에 매입하여 다르앤코의 대주주가 되었고,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 유상증자에 2억 원을 투자했고, 최은순 씨도 3억 원을 투자하여 초기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김 여사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자를 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이해관계를 넘어 회사 상장 이전부터 권 전 회장과 연결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임을 암시하며 사건의 본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 처음 거래일인 2009년 1월 30일, 주가는 9,000원으로 높은 시작가를 기록했으나 그해 11월에는 초기 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인 2,818원을 훨씬 밑도는 1,000원대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 씨의 옥중 편지에서 그는 이때 자신이 주가를 부양해 초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가 조작을 감행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원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상장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급락하며 초기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불만과 압박이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에 나서게 된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즉, 권 전 회장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초기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결심했으며, 이는 김 씨의 옥중 편지가 주는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2010년 초 주가가 급락하자 권 전 회장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계좌를 주포에게 맡기고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을 약속하며 이를 설득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리스크 경감이 아니라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과 공모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김 여사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에게 1차 주포를 소개하면서 계좌를 맡기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비율을 배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진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권 전 회장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만회시키고자 주가 조작을 계획적으로 시도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 과정에서 1차 주포였던 이 씨는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와의 자리에서는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 조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이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과 수익 분배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권 전 회장이 유독 김 여사에게만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 범죄를 넘어 권력층의 경제적 특혜와 그들이 누리는 부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층이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얼마나 투명하게 행사하는지, 그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이 행사하는 경제적 영향력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충돌하며 주가 조작과 같은 불법적 수단이 권력층에 의해 자행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의 불평등과 권력층의 법적 책임 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며 권력층의 경제적 특혜와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권력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게 했으며, 권력층의 경제적 특혜가 국민의 눈에 비춰지는 방식과 그들이 축적한 부의 출처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드러날 사실과 법적 조치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층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해치는 중요한 장애물로 남을 것입니다.